오늘은 153페이지 불사의 비밀에 대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들보다 10배나 오래 사십니까? 우리들의 육체는 당신들보다 평균 10배 정도 오래 삽니다. 성서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들처럼 750세에서 1200세 사이의 수명을 누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인 정신은 실제로 죽음을 모르죠. 당신에게 이미 설명했듯이 육체를 구성하는 어떤 세포로부터도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물질로 그 생명체 전체를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 최고 전성기에 있을 때, 또 우리들의 두뇌가 최고의 능률과 지식 수준에 있을 때 우리들은 신체의 극히 작은 부분을 외과적으로 떼어 보존합니다. 우리들이 죽을 때 이미 보존되어 있는 신체의 작은 입자로부터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육체를 재창조합니다. 생전의 모습대로란 과학 지식은 물론 개성까지도 그대로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새로운 요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신들의 횟수로 1000년을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하여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천자만이 불사의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들의 행성의 모든 인간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세포 표본을 채취하게 해서 사회의 부활의 대상으로 선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바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들이 죽으면 불사인의 총회가 소집되어 불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최후의 심판이 열립니다. 불사회의는 그 해에 죽은 사람들 중 누가 제2의 생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합니다. 세 번째 생까지가 불사의 자격시험 기간으로 이 세 번의 생이 끝날 때 불사총회가 다시 소집되고 각 개인의 업적에 비추어 그가 불사회의의 종신회원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바라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물론 사랑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은 불사회의에 속한 과학자들이 왜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식 본능을 다른 행성 위에 옮겨놓은 셈이죠. 당신들은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우리들의 말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만 당신들이 우리들을 부르고 싶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당신들 행성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시는지요? 우리들의 공식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매일 우리가 여기서 만났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되지는 않았습니까? 자동 경보 장치가 있어서 지상에서든 공중에서든 어떤 사람이 위험스러운 반경 안에 접근할 때는 즉각적으로 경고해 줍니다. 당신들이 사는 곳의 생활 양식과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과학 수준이 모든 작업에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므로 우리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을 때에만 일하며 그것도 주로 두뇌로만 합니다. 예술가들과 스포츠맨들만이 육체를 사용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폐쇄회로 내에서 원자와 태양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고도로 발전된 원자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원자로에는 꼭 우라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위험이 없는 다른 몇몇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게 오래 살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 권태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고 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을 하는데 기쁨을 느끼죠. 우리들의 여성은 매우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은 마음껏 즐긴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도 있습니까? 아니요. 남성도 여성도 모두가 자유롭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할 때는 언제나 자유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은 모두 서로를 사랑합니다. 질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만인의 것이고 소유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범죄도 없으며 감옥이나 경찰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진단을 위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 이상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자들은 즉시 치료를 받게 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곳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을 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곳엔 어디든지 수영장이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한 다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누구나 일을 합니다만 그것은 단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죠. 우리들이 사는 곳에는 화폐라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고도의 기술로 해냅니다. 불사인들만이 특정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나 식량, 조직 등 중요한 문제들에 사용되는 전자두뇌 및 컴퓨터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불사인은 700명밖에 되지 않으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떨어진 곳에서 삽니다. 그들은 불사의 특권을 가지는 대신 노동의 의미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700명의 불사인 외에 불사의 자격 시험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210명이 있습니다. 각 지방으로부터 10명씩 매년 70명이 됩니다. 70억의 주민들 중에 어린이는 4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8세에서 21세 사이 수명을 75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성의 고령자는 보통 50세대에 이르는 자손을 안고 있습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무능자는 약 100만 명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정신 이상으로 치료를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6개월간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술의 조예가 깊어서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며 음악을 연주하거나 글을 씁니다. 또 영화를 제작하거나 스포츠 등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문명은 문자 그대로 여가를 즐기는 레저 문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도시는 평균 50만의 인구를 수용하며 매우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란 실제로는 높은 곳에 위치한 하나의 거대한 건물로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잠자고 사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도시주택은 길이와 높이가 약 1km에 달하며 모든 방향으로 복합적인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 교통수단이 됩니다. 특수한 벨트를 메고 이 파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들은 입방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들의 경우처럼 자연을 침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인구 50만 정도의 당신들의 도시는 우리들보다 20배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들이 시골로 나가려면 몇 시간씩 여행을 해야 하는 반면 우리들의 경우는 단 몇십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시 전체는 한 사람의 건축과에 의해 설계되는데 그럼으로써 보기에도 멋질 뿐 아니라 주변의 풍경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 실증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활동 분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참된 가치가 인정되고 있어서 누구나 다 자신의 진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예술이든 과학이든 스포츠이든 각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나게 활동하여 불사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단순히 사회로부터 또는 여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해서 그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뺏는 것은 삶의 기쁨을 뺏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위험한 스포츠가 매우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부상자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운동 경기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일종의 원자력 자동차 경기가 있는데 아마 당신이라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복싱과 같이 매우 격렬한 운동도 있고 훨씬 더 난폭한 것으로 일종의 럭비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선수들이 모두 알몸으로 경기를 복싱, 레슬링 등 모든 격투기가 허용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눈에는 야만적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극단에까지 간 문명이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세련된 문명은 정반대에 해당하는 원시적인 요소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행성의 주민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에서 열광적인 그들의 스타를 갖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남는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일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적절히 명시된 특기의 범주 안에서 죽음을 바라거나 죽음과 희롱하는 것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성에서는 매년 모든 활동 분야에서 대회가 열리며 그 중 하나가 세계적인 대회로서 불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우승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애 목표입니다. 매년 회화, 문학, 생물학, 의학 등 인간의 두뇌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각 지방별로 대회가 열리고 그 지방의 불사인들이 투표로 챔피언을 결정합니다. 챔피언들은 수도에 모여 불사인 배심단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배심단은 그들 중에서 챔피언 중의 챔피언들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다시 불사인들의 총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수습 불사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표이며 이상입니다. 오락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처럼 높다면 그것이 원시적인 면을 띠고 있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것은 불사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사인들을 위해 마련된 도시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몇 살쯤 될까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불사회의의 의장으로서 25,000살이며 지금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25개의 육체로 살아왔으며 이런 실험을 자신에게 실현시킨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불사회의의 의장이 된 것입니다. 또 지구상의 생명의 창조도 나 자신이 직접 지휘했죠. 그렇다면 당신의 지식은 끝이 없겠군요. 네, 상당한 지식을 쌓았지만 더 들어갈 여지는 없을 것 같군요. 그 점에서 지구인들이 우리들보다 월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나 기억을 축적하는 대뇌의 용적이 우리들보다 크기 때문이죠. 지구인들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으므로 만일 방법만 터득한다면 과학적으로 더욱더 진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불사회의의 반대파가 두려워한 점입니다. 만일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다면 지구상의 인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